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더워요, 낮에. 덥습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어제까지 말썽이었던 황사는 모두 해소됐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의 쾌청한 하늘 드러나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날씨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바로 누리호 3차 발사일인데요.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6시경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바람도 초속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날 텐데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나 양산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쪽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4도, 대전은 15.3도, 대구는 1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낮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서울과 광주 26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네, 다가오는 금요일 중부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도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연휴의 끝자락인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아기 버린 친모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영아를 유기한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아기를 어디다 유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입을 닫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매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받아 챙긴 양육수당이 2,1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친모가 본인의 아이를 유기한 지 7년여가 지난 지금 이 일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네. 취학 통지가 날아가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예비 소집하게 되면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출생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출생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유기를 함으로써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취학 연령이 됐는데 학교를 아이가 안 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5명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 5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4명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모를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생사 여부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수사 진행 과정이니까. 예, 어디다가 유기했는지조차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아유, 상황이니까.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이거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내야 되겠고 아이가 살아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예, 모두의 바람일 텐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수업 중 골프 삼매경입니다.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해서 지역교육청이 감사에 아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사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라고 하는데요.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 또 모둠 활동을 하라 이렇게 시킨 뒤에 자신은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실에 골프채와 골프 매트, 골프공까지 비치해뒀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해당 교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다고요. 이게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이 사실이 지금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왜 수업 중에 골프 연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한 3차례 정도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왜 수업 중에 골프 연습했습니까? 이렇게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사가 처음에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딱 잘라서 부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증거 영상을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두세 번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야, 참. 근데 그 초등학교 측, 학교 측에서 또 밝힌 내용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던데요. 교사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교사가 골프를 잘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한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이다. 교사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면 돼요. 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수업 시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연습은 연습장에서 해야죠. 예. 네. 그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뭐 구차한 변명이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 상상을 하면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 같잖아요. 그럼. 네, 네. 공부해. 그런 다음에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골프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매트도 가져다 놓고. 예, 만약에 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 이거 봐 나 골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너네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임산부 외면 논란입니다. 이건 한번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던 남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관할 지역이 아니다 이러면서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부산 강서구 하면은 강서쪽에 그러니까 서쪽 방향에 있는 거죠. 근데 강서구에서 해운대구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요. 네. 해운대구는 강 동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동쪽이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이죠. 이 거리를 이동하려고 했다 그래요.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가 아마 해운대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내가 산통이 시작되니까 곧 출산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차에 태우고 평소 다니던 해운대구에 있는 산부인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고통을 호소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했겠죠. 그러니까 부산의 그 도로 정체가 또 악명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가 앞에 막히기 시작하니까 마침 또 그 앞에 경찰차, 순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다가가서 도움을 좀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차가 바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은 그러니까 도로를 뚫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한 20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너무 멀리 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관할 지역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다시 또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또 산통이 더 심해지니까 남편 입장에서 급했던 모양이에요. 또 112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112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아내를 태우고 이 해운대구하고 연결하는 그 가장 빠른 다리가 광안대교잖아요. 광안대교까지 가서 거기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을 하고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산부인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위급한 순간 병원에 일단 무사히 도착을 하셨다니 이건 정말 다행인데 이 글에 대해서 반박글이 또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네, 보도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힌 사람이 글을 올렸다 그래요. 네. 글 제목이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관할구역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린 또 장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제보 영상을 보면 상습 정체구역이고 이동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사이에 경찰관은 치안을 담당하니까 내가 맡은 지역에서 만약에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그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112에 신고할 여력은 있고 119에 신고할 여력은 왜 없었던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될 사람이 거주지 근처 응급실이나 병원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따끔한 질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19에 도움 요청하는 게 원래는 맞죠. 네. 네. 112에다 도움 요청하기보다는. 근데 또 아내가 막 출산이 임박하니까 경황이 전혀 없잖아요. 길 가다 경찰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경찰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숙제가 남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바로 119로 연결해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저도- 해주면 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관할구역 아닙니다. 뭐 119 연락하세요. 보단 너무 급하고 막 이러니까 네. 저희가 119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119, 아까 112 신고했다고 하는데 112에서 19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119에 연락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여러모로 예비 아빠의 대처에도 좀 미숙함이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아기는 잘 낳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 좋고 자연을 만끽하러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네. 역시 캠핑이 또 백미죠. 아, 근데 또 캠핑카 하나 있으면 이것저것 챙길 필요도 없고 화장실도 있고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가서 보면 그 캠핑카 한 대 딱 서 있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캠핑카 각광 받으니까 어떤 차를 가지고 캠핑카로 튜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네.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계절의 여왕 5월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 특히 경치 좋은 곳에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캠핑이 취미생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으면서 커진 캠핑 시장.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아진 게 바로 캠핑카입니다.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장점. 수많은 캠핑카들이 모인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튜닝에 대해서 유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저에게 또 요 튜닝은 이런 거다라는 또 사부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정택 차장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우리의 사부님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내재자동차산업대 회장 조성훈입니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아이고. 한국 레저 자동차 발전을 위해 오늘의 축제를 주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이 조금 독특하죠. 바로 이것이 어디냐? 바로 충주에 있는 고 알빙 락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자, 요 락 페스티벌이 좀 궁금합니다. RV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알빙은 이동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자동차, 즉 RV와 캠핑의 합성어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모톰, 캠핑 트레일러, 알빙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알빙은 아주 새로운 개념이네요. 근데 요 알빙, 요 캐라반, 뭐 모톰 이런 거 있으면 아무 데서나 막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캠핑과 치사가 허용된 공간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저는 그냥 바퀴 달린 거라서 그냥 아무 데서나 묵고선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욱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위한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장소에서는 캠핑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허가가 안 돼 있는 곳에서 캠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저를 이 축제장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저를 여기서 뭐 놀고 먹게 할 생각 같지는 않고요.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작 캠핑카입니다. 자작 캠핑카요. 캠핑카를 이용해서 캠핑을 떠난 분이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캠핑카를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캠핑카의 인기가 높아지며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작 캠핑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캠핑카 자작, 하면 된다 안 된다로 나눠 캠핑족들의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평소 생각했던 대로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투표 끝. 과연 결과는? 41대 38로 캠핑카 제작을 해도 된다 쪽이 더 많네요. 캠핑카 튜닝에 대해 캠핑족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요 여기 캠핑을 또 멋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 야, 지금 평소에 캠핑을 많이 다니십니까? 예,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 캠핑, 저도 몇 번 따라가 본 적은 있는데, 이 예. 캠핑에 대한 매력이라면 어떤 게 가장 매력일까요? 일단 뭐 자연을 되게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캠핑카로 다니다 보면 뭐 숙소 예약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원할 때 그냥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맞네.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로 간혹 어디 가고 싶은데 숙소 예약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에 또 끝나네. 저 안에 좀 구경 좀 살짝 시켜주십시오. 이게 뭐 지저분한데 예. 아, 깨끗한데요? 깨끗한데요? 아, 여기는 몇 명이 잘 수 있는 겁니까? 침대가 네. 이렇게 확장이 되는 타입이라 네. 4명까지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요? 예, 예. 샤워하실 수 있고 네, 네. 아, 요렇게. 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좀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조금만 더 뭘 더 추가하고 그러면 되게 이쁠 것 같아.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임의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임의로 추가하고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우리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네.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사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캠핑카를 이용하다 보면 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캠핑카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차량의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튜닝 승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튜닝은 승인, 작업, 검사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튜닝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사로부터 작업을 받아야 하며 이후 튜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아, 이게 튜닝 승인을 또 받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뭐 미처 정확한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회로 이것도 머릿속에 두셨다가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즐거운 또 캠핑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캠핑족들도 잘 모르는 튜닝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관계자를 모셨는데요. 자, 요즘 캠핑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캠핑카, 튜닝,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옛날에 구조 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튜닝이라고 지금 통칭하는데 튜닝을 대행업체에 맡겨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구조 변경을 정확하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허가받은 제작업체에서 완성차를 구입하셔도 아무 문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 어디 뭐 이런 매체 그런 데서 나 이거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거기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차에 장착된 부분이 고정적으로 장착이 되면 네. 차의 부속물로 봅니다. 예, 움직이는 거를 갖고 다니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차에 고정돼 있을 때는 차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다 튜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차장님? 네, 맞습니다. 설명 조금 더 해주시죠. 네, 튜닝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작사에서 튜닝 내역을 전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튜닝 승인 내역서대로 튜닝 작업이 잘 되었는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튜닝 이것이 궁금하다. 평소 캠핑족들도 잘 몰랐던 캠핑카 튜닝에 관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가요, 우리 캠핑카 튜닝 이것이 궁금하다 이런 주제로 우리 제작진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 질문을 받아왔어요. 요 질문인데, 요런 질문. 모든 자동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 할 수 있나요? 이거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승용차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승용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도 캠핑카의 투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름 돋았네. 나 이거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캠핑용 자동차로 투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은 지침 시설이 있고요. 지침 시설. 네, 그리고 취사 시설, 취사 시설. 세면 시설, 네. 개수대, 네. 탁자, 화장실 이 중에 하나를 네. 설치하시면 캠핑카로 투닝이 가능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은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나 요것도 나 오늘 또 지금 막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구조 변경하고 싶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튜닝하시게 되면 네. 자동차의 종류가 특수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아, 캠핑카로 변하게 되는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네. 튜닝 검사 완료 후에 30일 이내 네. 차종 변경 신청과 차량 등록번호 변경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질문 좋았어요. 예. 캠핑카에 어닝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거 튜닝 승인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닝이잖아요, 이거 어닝. 저희 자동차에서 이거를 그늘막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님 경미한 튜닝에 대해서 배워보셨죠? 배웠죠? 그늘막도 경미한 튜닝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 그러면 된다는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단 네. 높이 방향으로 3m 이내, 좌우 각각 125mm 이내에서만 설치 가능하고요. 자동차 중량의 허용차 이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거 뭐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즈 테두리 안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로 튜닝하기 위해 업체는 어떻게 찾아보나요? 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곳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를 검색하고 네. 거기 가서 튜닝을 의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튜닝 업체 목록에서 네. 지역별 네. 그리고 정비 부분 통해서 네. 검색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에게 맞게끔 이쁘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실 그리고 우리가 좀 몰랐던 이런 또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차장님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캠핑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캠핑을 위하여 비상탈출구 및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144소 경보기, 누전차 단기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셔서 보다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캠핑카에 대한 튜닝 요걸 갖다가 저도 오늘 너무 놀랐고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요 또 다른 튜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에 이번엔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난좀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미녀 기자님과 함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순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스즈메 문단속이고요. 4위는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동물소와 닌자 배꼽수비 되고요. 3위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1위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5위까지 모두 외국 영화가 이름을 올려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장기 흥행을 이어가는 영화들이 참 많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미 장기 흥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작이 아무래도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봉을 해서 석 달째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누적 관객 수가 무려 544만이에요. 네. 500만을 넘은 작품이라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또 지난 1월에 개봉한 영화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극장가에 현재 5개월째 장기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일단 466만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또 다른 장기 흥행작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의 또 다른 그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어로 더빙까지 돼서 이 장기 흥행 속도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극장에 이렇게 오래 상영되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 영화가 혹은 한두 영화가 장기 흥행한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영화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화 흥행이 정말 쉽지가 않다 이건데 그러한 배경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객들이 검증된 영화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무슨 새 영화 개봉했대 그러면은 첫 주에 가서 쫙 좀 봐주는 그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나 요 입소문 좀 듣고 나서 검증된 영화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검증돼서 눈도장 찍힌 영화들만
흥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홍보 마케팅도 요 입소문을 계속해서 찬찬히 이어가는 요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극장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또 이거도 한 영화만, 두 영화만 흥행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걸 이제 흔히 홀드백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전에 극장에서 개봉했어. 그럼 내가 이거 비디오라든가 뭐 아니면 OTT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데까지 그래도 한 달 이상, 평균적으로 한 45일이 걸렸어요. 이 45일이 보장이 됐는데, 최근에 보세요. 나 지난주에 개봉해가지고 요번 주에 볼까 하면 벌써 극장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막 OTT로 갔어요. 그게 한 짧게는 2주, 한 달이면 벌써 OTT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홀드백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은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극장 가지 않아도 돼. 요런 심리까지 이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영화 한 편 지금 만드는 제작자분들, 출연한 배우분들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이 뭔가 회복의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식이면 하반기에 한국 영화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할 영웅이 필요하죠. 그게 네. 바로 범죄도시 3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영화계 관계자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일하게 무려 1,200만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괴물 형사로 다시 돌아온 배우 마동석 씨의 통쾌한 액션과 유머, 그리고 2명의 빌런으로 2배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이번 범죄도시 3는요, 범죄 시리즈 신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아시아 주요 국가의, 그리고 북미, 중동,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8개국에서 선판매되는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도시 3를 시작으로 칸 영화제 상영 후에 올해 개봉 예정작들이 위기의 한국 영화계에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어저께 바로 이 범죄도시 3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가봤더니 우리 주먹왕 마동석, 마석도가 주먹만만 센 게 아니라 아주 입담이라고 그럴까요? 유머까지 세져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화를 준비해놨는데 홍규 씨 오늘 준비한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좋은 영화 한 편은 때론 친구나 연인보다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수년째 올해를 빛낸 영화 배우의 통산 5번째 1위에 오른 배우 송강호 씨가 열연한 영화 2편 준비해봤습니다. 송강호 씨가 열연한 영화는 뭐 워낙 많아서 두 편을 어떻게 골랐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송강호 씨가 열연한 첫 번째 영화는 과장, 부장이라는 직급 대신에 형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남다른 직업을 가지긴 했지만 가족 사랑만큼은 남다르지 않은 대한민국 가장 강인구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꿈을 담은 영화 우아한 세계입니다. 네, 이거 참 재밌게 봤는데 송강호 씨 예전에 넘버3에서 조직폭력배 연기, 소위 얘기해서 동네 양아치 연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아까 최 기자가 이 올여름 극장 흥행을 이끌 영화로 범죄도시 3 얘기하면서 칸 다녀온 영화라고 했죠. 그 바로 칸 다녀온 영화의 거미집의 주연이 송강호 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송강호 씨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데 우아한 세계. 요게요. 넘버3가 딱 1997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딱 10년 뒤에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사실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죠. 송강호 씨가 둘 다 조폭이에요. 네. 근데 넘버3에서는 안이불, 땀한, 불안당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면 사실 우한 세계에서는 한 중간 보스쯤으로 이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폭 세계야? 그게 아니라 우한 세계가 뭐냐면 여기 이제 40대 가장이에요. 중간 보스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 아빠들이 바깥에서 가족 위해서 밥 좀 벌어 먹이려면 이렇게 칼부림 감당하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여주듯이 단순히 조폭 얘기가 아니라 어떤 40대 가장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 쓸쓸한 뒷모습까지 담아냈던 그런 우아한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기러기 아빠로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라면 끓여 먹는 이 송강호 씨 모습이 그 마지막 장면이요. 너무 좋잖아요. 이걸 보고 너무 날 것 같아서 정말 그때 당시에 이거 이제 막 40살 된, 만 40대가 된 송강호 인생, 그 일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면서 연기의 극찬이 대단했었죠.
아, 정말 뭐 송강호 씨의 연기력은 뭐 말해 입만 아프죠. 대단한 배우인데요. 지난 2007년에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휩쓸었었죠. 네, 맞습니다. 송강호 씨는 2007년도에 이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요.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상 그리고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을 아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연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우아한 세계에서 보여준 연기력으로 이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에서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상복이 터지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게도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 볼까요? 송강호 씨가 열연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보물지도를 노리는 세 남자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다룬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네, 놈놈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송강호 씨는 그러면 어떤 놈을 맡은 거죠? 이상한 놈을 맡았어요. 이상한 놈, 사실 네. 이 이제 김지훈 감독의 이 거미지 칸에 간 것도 김지훈 감독 영화인데 이 놈놈놈도 김지훈 감독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1960년에 이 웨스턴 스파게티라고 해서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우리나라 개봉 이름은 석양의 무법자였는데 이 원제가 더 배드 앤 디 어글리였어요. 요 디 어글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난 놈, 투잡한 놈? 요 역할을 이 송강호 씨가 했는데 저 생각나는 게 송강호 씨가 늘 오토바이를 1930년대 식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옆에 이렇게 보조석 한 칸 있잖아요. 네네. 딱 그걸 타고 황야를 막 무법자처럼 가르던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이상한 놈을 맡은 송강호 씨만 오토바이 타고 나머지 말 타지 않았어요? 정우성 씨 말 탔죠. 왜 그런 거지? 네. 특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연출을 맡은 김지훈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농담처럼요. 이 송강호 씨가 좀 굉장히 유독 말을 무서워해서 그렇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김지훈 감독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쇠사슬을 끊어라 주인공도 이 말을 안 타고 오토바이를 탄다라면서 이 말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원래 송강호 씨가 말을 안 타는 설정이었는데 송강호 씨가 실제로 말을 타는 걸 무서워한다는 걸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까지 영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이천수 딸 국제학교 월반으로 합격하다입니다. 수준급 영어 실력으로 화제가 됐었던 이천수 씨의 딸이 4학년인데 5학년으로 국제학교 레벨 테스트에 합격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된대요? 네, 이천수 씨의 딸 영어 가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수준이 어차피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원어민 수준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120점 만점 토플로 치면 90점 이상이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이천수 씨 아내에 따르면 이 딸이요. 영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흔한 그 영어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고 영어 가외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집 앞에 학원을 다닌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언제부터 성적표가 계속해서 1등이었다고 해요. 야, 대단하네요. 근데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입학 경로죠. 시험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데 바로 이번 경우가 시험을 통해서 심지어 한 학년 월반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 김정화 내암투병 남편과 리마인드 웨딩 올리다입니다. 2013년 100년 가약을 올린 배우 김정화 씨 부부는 올해 결혼 10년 차를 맞이해 아프리카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치렀다는 소식입니다. 배우 김정화 씨가 지난 2월 SNS를 통해서 남편의 이 뇌암 투병 사실을 알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죠. 맞아요. 2월에 알렸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얘기를 이제 김정화 씨가 SNS를 통해서 한 거예요.
했어요. 2022년 11월에 좀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이 뇌 쪽에 교종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그거 한 번 또 가자마자 검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해놓고 또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을 눈물 속에 기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식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죠. 지금 그 김정아 씨 남편의 상태는 어떻대요? 네, 일단 최근 종합검사 결과를 김정아 씨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저등급 신경교종, 그러니까 뇌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아 씨가 직접 밝힌 것이 일단 수술을 하면은 안 들리거나 기억 상실이 오거나 또 마비 같은 장애가 생길 확률이 90% 이상인데요. 다행히 김정아 씨 남편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후에 수술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다행히 이 종양의 크기가 많이 자라지 않아서 수술을 잠시 멈추고 추적 검사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투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정아 씨이기 때문에 남편의 암 판정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의 암 판정 11년 전에 어머니를 이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김정아 씨가 굉장히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무너져 있어도 될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정말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일이 또 11년 만에 남편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너무너무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딸일 때보다 누군가 아내일 때보다 강한 것 같아요. 김정아 씨는 지금 11년 전보다 강해 보여서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보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나훈아 교통사고로 사망? 140만 명 속인 가짜뉴스입니다. 연예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가 이번엔 나훈아 씨의 사망 소식까지 전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참 예전부터 이런 불편한 가짜 뉴스 한두 번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너튜브가 이 개인 방송 하는 분이 그 교통사고를 나훈아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수백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러한 내용을 영상을 올렸는데 심지어 영상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를 올렸는데 이 도합한 조회수가 14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10만이 훌쩍 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훈아 씨가 콘서트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콘서트가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대구에서 데뷔 55주년 콘서트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콘서트를 한 적도 없는데 콘서트 후에 음주운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었을까요? 왜? 교통사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훈아 씨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 말고 다른 가수들의 가짜 뉴스도 있다면서요? 네, 이 채널 자체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채널이다라고 하는데요. 장윤정 씨 어머니라던가 방시리 씨, 임동진 씨, 최백호 씨 등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혹은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의 이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 역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최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다리 잡아라 빠빠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또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 기념일 있죠. 네. 제가 또 신혼이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5월 둘이 하나가 된다는 5월 네. 21일 부부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 초대석은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하나가 돼 있을 때 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네, 오늘 모실 스타 부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천생연분 댄서 부부입니다. 이분 얘기를 딱 듣자마자 홍규 씨께서는 어떤 분이 딱 눈치채셨죠? 저는 천생연분에서 한 분이 딱 떠올랐고 댄서에서 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래 김송 부부 아닌가요? 예, 우리 모셔다 놓고 이렇게 강원래 김송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여기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참 민망하네. 아주 민망하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네, 클론의 강원래 아내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선 강원래 씨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17년째 라디오 계속해서 그렇지, 진행하고 그렇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 석사는 끝냈고 박사 과정 논문도 썼어요. 야, 이제 논문 썼어요. K-팝 댄스와 포인트 안무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도 써가지고 대한민국 댄스 뮤직 한 100년 정도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했었고 지금 이제 교육학 박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취득 못했고요. 야, 이제 다음번에 뵈면 강 박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보태야 될 것 같은 화가로도 최근에 또 데뷔하고 아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 게 우리가 강원래 씨를 클론으로 가수로 만났던 때가 강원래 씨 20대였어요. 20대였는데 지금 17년째 하고 계시는 라디오 DJ 30대에 시작하셨죠. 40대에는 또 소중한 그 김송 씨랑 부모가 된, 한 아이의 부모가 된 또 고. 근데 50대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또 화가 데뷔까지. 아니, 누가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아주 알차게 꽉 채울 수 있나 할 정도로 이거 부럽습니다, 진짜. 그림 재주 있다는 얘기는 진작에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림 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좀 볼까? 이거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사인펜으로 그림 그리는 건데요. 이거 사인펜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어요. 서예반이기도 하고 미술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림 그렸던 것을 대학까지 가서 그렸다가 대학 미대를 나왔죠. 중퇴. 그다음부터 이제 춤을 추고 가수 활동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고 또 얼마 전에 또 전시회도 했고. 아니, 사실 우리가 화가라고 할 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딱 보면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알겠어 하는 자신만의 고유의 어떤 세계가 그리고 어떤 패턴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저 같은 이제 문외한들은 딱 알아보거든요. 이분 화가구나. 근데 강원래 화가 이 화가 강원래 작품을 보면 굉장히 특징이 강하고 이거 알겠다. 이거 강원래 씨 거네. 이 알아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색감도 컬러풀하고 좋은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형미가 느껴지잖아요. 그 패턴 안에서 막 그 컬러들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인데 그게 저한테 뭔가 너무 깊은 아니 그냥 대충 그린 건데 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아니요. 그림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저 미술반이면서 서예반이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예반. 그렇게 막 춤을 추는데 또 서예반이야 이렇게. 글씨를요 진짜 예쁘게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림 안에 저렇게 친구 와와 클론 뭐 사랑해요 이런 글씨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구나. 글씨를 패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 중에 뭐 정물화도 있고 또 풍경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래도 식탁 위에 내 인생의 단어가 담겨 있는 그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또는 나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많이 울었을 때 울지 마라든가 그런 단어가 있는 그림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내 친구라는 그 사인펜 있잖아요. 24색으로 해가지고 색깔 이쁘게 칠해가지고 그려봤죠. 그럼 학교 다닐 때도 인기 많았겠다. 친구들한테 그런 거 그려주고. 그렇죠. 친구들 편지를 제가 많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대필이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이름은 강원래고 내 여자친구 김성에게 편지 쓸 건데 우리가 언제 만났고 어떤 추억이 있고 그걸 다 글씨로 좀 표현해달라 그러면 그림 그리고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수업 끝나고 회수권이라든가 뭐 식권 하나 주면 저는 고맙다 그러고 그런 걸 어떻게 재미로 또 옛날엔 이랬다고 연애 편지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40년 전 얘기네요. 그럼 그때 낭만이 있었는데. 김성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만인이 다 알다시피 강원래의 아내로
또 강선의 엄마로 그리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바쁜 온라인 일상을 쇼핑몰. 지내고 있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원래 김송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홍규 씨가 또 준비했죠. 네,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자면은 강원래 김송 부부의 기적의 숫자입니다. 네. 강원래 김송 부부와 관련된 숫자들을 한번 싹 모아봤는데요. 강원래 김송 부부와 관련된 첫 번째 숫자는요, 바로 30입니다. 30. 30은 뭐예요? 이 정체는 뭐예요, 네. 도대체? 바로 30년 만에 다시 든 사인펜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사인펜으로 그림, 그림 그린 거 그건가요? 안 그래도 어제도 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와. 너무 와. 예쁘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와, 행복한 아침. 행복한 아침 글씨를 금방 보시네요. 보여요. 그리고 오늘 출연자들 이름 좀 써가지고 요걸 이렇게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약간 부적 같은 느낌. 그런데? 기분 행운의 좋게 부적? 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 사인펜으로 그리신 네, 거예요? 사인펜으로. 네. 프린팅 했다고 해도 내 친구 사인펜이에요. 24세기라고 아까 말씀. 요건 우리 행복한 아침 사무실에다 딱 걸어놓으면 그렇죠. 좋네요. 좋네요. 걸어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사인펜을 든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미술반이었고 또 미대도 다녔고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림을 관두고 춤을 추고 클론으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는데 이태원에서 사업이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막 그런데 이 동네 근처에서 파는 그런 마켓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싹 검색을 하는데 사인펜이 있더라고요. 중고로. 그래서 사인펜 싸게 사가지고 집에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한 30년 만에 그려봤더니 제 아내가 너무 잘 그린다고 사업을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지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고 기분도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 때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최근에 또 작품회도 하고 구준엽 씨랑 같이 구준엽 씨도 미대 출신이에요. 네. 같이 그림전도 하고 그래서 아주 요즘 조금 신이 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왜 또 이태원에서 하셨군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됐구나. 잘 안 됐는데 뭐 저도 좀 힘들었지만 물론 저는 그래도 전 재산을 투자한 게 아닌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안 된 분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네. 이태원이라든가 이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분들께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뭐 컬러풀해서만 이 희망을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하는데 뭐 물감 좀 비싼 거 아니야? 뭐 붓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리시니까 또 어떤 분들한테 희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여러 그림이 의미가 있겠지만 글귀가 있으니까 이게 또 힘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메시지 전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걸으신 거잖아요. 아내로서 김송 씨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태원 가게를 폐업하면서 그 여자들은요 왜 우울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우울하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우울하다는 단어를 안 쓴대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그게 이제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우울감이 최고조에 이뤘을 것 같아요.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챙겨줄 것도 없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묵묵히 지켜봤죠.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아니 이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보니까 진짜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래 30년 전에 그렸던 그림과 이제 30년 후에 중년이 돼서 남편 강원래 씨가 그리는 그림의 차이를 느낍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저 솔직히 91년도에 저희 남편한테 그 군대에서 편지 받았을 때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었거든요. 그림 편지. 네, 그때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저희 남편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인 거죠. 네, 뭐 갑자기 뭐 사인펜을 든 게 아니라 30년 만에 그 사인펜을 들었다는 거는 정말 아까 저희 남편이 말했듯이 위기가 기회가 된 케이스.
너무 네. 행복해요. 좋아요. 왜 우리가 흔히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 이러잖아요. 이 클론의 불멸의 히트곡 쿵따리 샤바라. 네. 이 가사 보면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는 외치라고 하잖아요. 쿵따리 네. 샤바라. 근데 이 쿵따리 샤바라도 외치고 강원래 씨 그림을 봐도 또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있다가도 슬프고 좌절하고 뭐 절망하고 이럴 때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노래 가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막 어디서나 쿵따리 샤바라 외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휴대전화 다 손에 들고 있으니까 강원래 씨 그림 한번 또 보고 마음에 힘을 내면 좋겠어요. 네. 이 꿍다리 샤바라는요. 요즘에도 노래방 가서 이거 무조건 부르잖아요. 부르죠. 네. 내 건강 척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숨이 차는 이게 거예요? 숨 차고 막 이게 헐떡거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완곡이 가능했는데 예전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넘긴다.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운동회를 못했어요. 네. 맞다. 처음 운동회 열었는데 같이 갔어요, 저도. 그 전에 늘 클론 음악이 네. 흘러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았잖아요. 휠체어 타고 우리 아들 운동에 따라갈까 말까 막 갈등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큰맘 먹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는지 월드컵송이랑 꿍다리 샤바라가 계속 운동회 때 계속 나오고 매년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매년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울려 펴지던 노래가 도시탈출, 뭐 월드컵송, 꿍따리 샤바라. 이게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 신나죠. 국민가요죠. 예. 국민가요죠, 정말. 네. 다른 학생들한테 이게 내가 부른 노래라고 내가 이게 좀 자랑 좀 하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네. 우리 아빠가 부른 노래.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고 멋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원래 김송부의 기적의 숫자 두 번째 숫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강원래 김송 부부의 기적의 숫자 두 번째 숫자는요, 바로 750입니다. 750?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750. 저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니 뭘까 워낙 사랑꾼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혹시 평생 중 장미꽃의 숫자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뭘까요? 숫자 750의 정체는 바로 강원래 씨가 김송 씨에게 쓴 러브레터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 750통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쓴 편지는 500통이고 네. 제 아내가 답장 보낸 편지가 한 250통. 두 번에 한 번. 아니,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500을 보냈으면 500이 와야지. 한 통을 보내면요 네. 세 통씩 오는 거예요. 세 통에 10장을 빼곡하게 써서 그림 편지와 함께. 한 통이 그게 군 생활할 때. 네 맞아요. 91년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SM 첫 번째 가수 현진영과 와와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또 미대 다니고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았는데 군대 가니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름이 좀 낯설죠. 그래서 오빠 저는 사실 김송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 송자고요. 오빠를 너무 짝사랑했었어요. 오빠는 키도 크고 말도 잘. 좋아하는 표현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나중에 휴가 나오면 꼭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786에 구하나치고 전화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시범 아파트 20동 53호 그러니까 주소까지 아직 기억하는데 저는 얘가 누구지 하고 바로 답장을 보냈죠. 사실 나도 널 좋아하고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매일 거의 뭐 그죠 하루에 한 장씩 써가지고 해가지고 보내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시가 솔직히 그때 당시 노래 가사였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도 그 시를 제가 쓴 줄 알고 있어요. 노래 가사라고 하시니까 뭐 편지 시작할 때 내 마누라송이, 내 사랑송이 이렇게 편지를 항상 제목이 내 사랑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게 노래 제목이잖아. 내 사랑송이 그죠? 야, 이게 아내 김송 씨에게 바치는 노래고.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는 누가 더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김송 씨가 강원래 씨에게 처음에 이제 먼저 반한 거고 그죠? 제가 엄청 좋아했었죠. 첫눈에 반했어요. 네.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쫙. 맞다 나이트클럽에서 그 뒷조명이 있네. 뒷조명. 뒤주면 여기 왜 쌀키 조명이 아니라 이 뒤에서 정말 후광이 비쳐. 그 뭐 거기가- 정우성, 장동건 이런 사람한테나 난다는 그 후가. 거기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강남역에 모카이 식장 옆에 유니콘이라는 나이트가 있어요. 알아요. 거기 제가 3학년 때고 제 고3이었고요. 제가 고3. 고3 얘기하지 마요. 알아. 저도 3학년이고 원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때는 춤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3학년 때고 제 아내도 3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 아내도 춤을 잘 추고 있었고 저도 나름 이렇게 춤춰가지고 전국 최고였겠다. 그렇게까지는 우주 아니지만 최강. 말을 자르세요. 그 뒤에서 후광이 쫙. 구준엽 씨가 바로 뒤에 있었어. 그때. 준엽이 오빠가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준엽이 오빠의 존재감을 못 느꼈어요. 어머나. 그 정도로 콩깍지가 완전 씌었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그 후광은 저 선이한테 갔네요. 그거 아세요? 지금은 후광 비치면 상담 받아봐야 돼요. 맞아요. 그쵸? 아니 33년 연애 차예요. 10년하고 결혼 23년, 도합 33년인데 그쵸? 아직도 후광이 보인다? 이건 이상하죠. 게다가 또 아이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선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원래 아들에게로 사랑은 움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처럼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처음 만났으면 사실 헤어스타일 때문에 조명이 반사돼서 구준엽 씨가 더 빛나 보였어요. 저 진짜 구준엽 씨의 존재감을 못 느꼈다니까. 항상 같이 왔대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는 어떤 춤 출 때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어떤 춤 한창 뭐 추셨는지? 나이트클럽 춤추고 무슨 춤 췄었지? 유니콘 춤 해가지고 헐랭이 춤 뭐 헐랭이 기타 등등 춤 한번 10원 좀 보여줘. 이육중 헐랭이 춤을 그땐 다 비슷한 춤을 같이 추고 막 이러던 때 아니에요? 자이잭슨 춤 같은 거 맞아. 추고 나 진짜 쳐야 돼? 네. 아, 네. 그게 유행했던 춤이에요. 네, 근데 네. 약간 작게 하는 춤이고 약간 이렇게 웨이브 어이셔. 야, 이렇게 추는 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추다가 이렇게 가서 이따가 브루스 한번 뒤로 이렇게 이럴 텐데 그러면 남자들이 부킹이 왔던 시대예요. 그렇죠. 여자들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네. 춤추고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웨이터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죠? 이따가 저 빠른 거 3곡 끝나고 브루스 2곡 나올 때 아니 사실 뭐 다른 데서 봤어도 멋있었겠지만 아니 장소가 클럽이었으면 아니 강원래 씨 말고 누가 더 멋있어 보였겠어요. 우주 최강 댄서인데 그러니까요. 유리한 장소에서 만나셨네요. 서로 두 아니 분 근데 다. 지금 김송 씨도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살짝만 추는데 그 춤선이라고 웨이브가 하죠. 그렇지, 아, 다르지. 완전 달라요. 예.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 시대 클럽 가면 춤꾼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아 재밌다. 키워드 더 볼까요? 네, 강원래 김송 부부의 기적의 숫자 세 번째 숫자는요. 바로 1020입니다. 1012. 1012? 아, 1010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봐, 1010입니다. 1012로 읽어야 되나? 네. 1012. 1012, 1012 두 분에게는 1012. 굉장히 특별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김송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003년 10월 12일 날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고요. 2013년 10주년 되던 결혼기념일 날 2013년 10월 12일. 12일 날 저도 많이 깔리네요. 이제 차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돼요. 시험관하기 1차 피검사 성공했다고. 제가 8번째 만에 7.8기로 성공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9주년이나 11주년이나 13주년이면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을 텐데 이거는 선물인 거예요. 10주년 되는 날 이렇게 임신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거 정말 선물이다. 그래서 저희 그때- 팀명이 선물이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제 아내가 아침에 전화를 딱 받고 여보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 됐구나. 그래서 그 대신 조용히 좀 해라. 저희 남편 전화 끊자마자 동네방네 소문 내지 말고 혹시 왜냐하면 느껴지지가 않았으니까 시험관하기를 7번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8번째 성공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조심하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와 그게 벌써 그러네. 10년 됐어요. 태명이 선물. 네. 그리고 아이 이름도 선 아닙니까? 선. 그렇죠. 강선이죠. 근데 요 선에 4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요 부모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태양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태양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선, 그리고 태명이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또 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영어로 SON, 선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선, 거기다가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베풀선의 선. 이렇게 4가지 의미 뜻을 좋다. 담아서 이름 너무 좋죠. 강선.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웃을 때 아빠랑 똑같아요. 너무 아니 귀여운데요? 웃을 때요. 저희 남편 이 팔자 눈썹이 흔한 눈썹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여기가
닮았어요. 근데 은근히 기분 나쁜 게 어머 아들이 강원래 씨 닮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이게 조합. 칭찬인지. 아, 조합이 잘 된 거죠? 조합이 있는 거지. 강원래 씨랑 똑같은데 이렇게 잘생겼지?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선희를 만나기까지 긴 그 터널의 시간이 또 있었죠. 네. 시험관하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보통 그 난임 부부들의 고충이에요, 이게. 근데 솔직히 남편들은 못 느껴요. 근데 저는 시험관하기라면요,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하면 바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 바로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그 육체적으로 그 주사 맞고 그 아픈 통증보다 정신적인 이 실패했다는 그러니까 유산됐다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 걸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5번 정도 실패하고. 그만하자 하다가 5년 만에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다시 시험관 다시 한번 해볼래? 그때 이제 그때가 2012년 10월 17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좀 약간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댄서 후배 중에 울랄라 세션 멤버였던 임윤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냥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고. 근데 또 몸도 힘들 텐데 아이를 낳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했더니 자기가 이 지구에 왔다 감을 한번 알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그런 뜻도 있겠구나. 그래서 송이하고 저하고 그래 이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의 이사를 한번 우리 닮은 우리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한번 낳아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 힘들다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6번, 7번, 8번째 된 거죠. 선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웃음이 나와요. 아이를 안 낳았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많이 웃었던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김성 씨가 날짜도 기억하시잖아요. 네. 2012년 10월 17일이라고. 네, 저에게 이제 카톡 보낸 날짜. 네, 저도 이제 어떤 인터뷰 글에서 읽었는데 그 2012년이 우리 강원래 씨가 그 서울문화예술대에서 이 연극을 통한 아동 심리학 이거 공부하고 계실 때였다고.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기자잖아요. 그럼요. 다 취재해가지고 와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업 중에 여자는 임신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 말을 듣고 아내한테 우리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러셨다고. 근데 결국은 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기적처럼 선이가 왔잖아요. 10주년 날. 네, 10월 기적이죠. 12일은 정말 저희에게 올해 결혼 기념일이 20주년이다. 진짜. 23년이잖아 지금. 3년, 13년, 23년. 그래요? 돈 봉투 좀. 깜빡할 뻔했네요. 모든 아내들은 다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지구상에 살고 계신 남편분들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결혼기념일에는 꼭 아내들만 남편한테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 아이 모르겠어요. 낳고 키우잖아요. 그런가? 예.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 얘기 더 했다면 큰일 나.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이고. 아유, 너무 근데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축복이 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건강의 고비도 함께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시험관 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항상 51kg, 52kg를 늘 유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임신하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먹덧? 그러니까는 속이 비어 있으면 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토하는 거거든요. 술을 1도 못 마셔요. 한 잔은 못 마셔요. 토할 것 같으니까 뭔가를 입에다가 넣으면 괜찮아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새벽 2시에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먹어요. 제가 새벽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그림 그리다가 부엌에 싹 가봤더니 제 아내가 땅콩잼을 숟가락으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토할 것 같은. 아니야, 먹고 이거 싶으니까 먹으면 먹었지. 아니에요. 이거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kg가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신성 당뇨로 엄청 고생했어요. 8개월 때 2달 동안 최근에 또 갱년기라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선이가 아빠 나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저 갱년기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운 거죠. 아. 힘들 때마다 갱년기. 그래서 아마 갱년기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갱년기 계속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가끔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에이. 가만히 계신 거 잘하셨고요. 제가 같은 여자니까 제가 김송 씨 편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게 다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임신했을 때 정말 이렇게 지구가 평상시에 자전한다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임신했을 때 느껴져요. 정말 계속 버스를 타고 있는 그래? 느낌. 이게 막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가라앉히라고.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갱년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요. 갑자기 화가 나서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몸에 그 그럼요. 추위와 더위가 확 올라오고 잠 한숨을 못 자고요. 그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오빠 그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막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예민했던 그 시기인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옆에서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듯이 엄마 나 더워 갱년기인가 봐. 그래서 저한테 배운 거죠 옆에서. 근데 귀여워요. 제가 이렇게 기복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가끔씩 있잖아요. 아우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말 시키면은 제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나 너 남편이나 남편이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뭐 정말 귀찮고 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저희 선이한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선아, 엄마 얼굴이 표정이 무표정이 되거나 일그러지거나 그러면은 선이가 항상 엄마한테 알려줘. 그럼 엄마가 바로 짠 하고 엄마로 나타나 줄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엄마 얼굴이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 엄마 괴물이 되고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아우 샥 하고 돌아오는데 노력 엄청 하는 거죠. 이거 노력이에요. 엄마의 갱년기를 조절해주네. 그러니까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밝고 사랑스럽게 크고 네. 있잖아요. 앞서 이제 팔자 눈썹이 닮았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거 한 번만 볼까요? 이제 아들과 아빠의 아이고 똑같아. 선이 어렸을 때 제가 네. 해주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다 좋은 해봤어요. 사진. 진짜 똑같다. 눈웃음 웃을 때 눈웃음 실반달눈. 똑같아요. 정말 누가 눈썹 봐도 봐봐요. 강원래 아들이다라는 말이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게 신기하더라니까. 네. 시도도 못해요. 시도도 근데 진짜 못해. 강동원 얼굴이 보이네요. 선이한테서 미술적인 재능을 아빠를 닮았다면서요. 그림을 좀 자주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술학원이라든가 미술 시간에 그림 보면 저도 약간 그림을 좀 그려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선생님이 그려줬네. 그려줬네 아는데 선이가 그린 그림. 아, 저거 선이 그림이네. 아니 강원래 씨 그림이 아니고요. 네. 어머. 아빠하고 화풍도 비슷하네. 진짜 화풍이 아빠를 비슷해요. 닮아서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야. 그러네. 저거는 선이가 그리고 스케치하고 제가 색칠한 건데 네. 네, 그림을 잘 그려요. 야, 아빠 좋다. 이런 예술적인 재능을 확실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선이 학교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그럼 지금 등교했죠. 바로 방송은 못 보겠네. 네, 지금 등교했죠. 그럼- 딱 이 시간에. 그러면 녹화해서 이거 한번 볼 테니까 선이한테 엄마가 한 말씀 할까? 선이한테요. 선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선아, 곧 있을 생일 엄마, 아빠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줘. 선이 사랑해. 너무 좋다. 강원래 씨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방송 시간이 다 됐네. 네. 저는 계속 라디오 이제 20년 채우려고 건강 잘 관리하면서 예. 라디오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춤에 대해서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아무튼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열심히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 내지 말고 꽁다리 샤바라 신나게 사는 강원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실 때는 강 박사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반갑습니다. 짧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지난 22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확산을 위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방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GH는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고 대학생들의 건강한 아침밥을 위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2천만 원 상당의 경기비 또는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8시 전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1,000원의 아침밥 먹으려고 쭉 줄 서고 왔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학생들의 학업 효율도 도움이 좀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오랜만에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좋아요. 네, 숨 좀 쉬겠네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